안녕하세요. 좋은 책과 만나는 시간, 북과의 부킹 타임, 부킹의 윤군입니다. 오늘 살펴볼 책은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죠. 데일 카네기의 자기계발론입니다. 일단 내용이 매우 방대한데요. 크게 나눠보면 인간관계론, 자기관리론, 성공대화론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는 카네기 연설법이나 카네기 행복론, 카네기 리더십 등 수많은 저서에 더해서 역근본, 기타 편집본 등 아주 다양한 시리즈로 많이 나와 있죠. 설사 책을 읽지 않았더라도 이름 정도는 알고 있는 유명 인사 겸 유명 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자인 데일 카네기는 미국의 작가이자 강연가인데요. 최초로 본격적인 자기계발서를 만들어낸 사람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자의 책들은 이미 출판된 지 8, 9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스테디셀러로 팔리고 있고요. 현재도 매년 미국 기준으로 1, 200위 안에는 랭크가 된다고 하니 참 대단한 저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본을 내고 있고 요즘에도 꾸준히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들 외에도 1% 성공습관, 나의 멘토 링컨 등이 이제 다양한 저작으로 기타 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개할 책은 인간관계론, 자기관리론, 성공대화론 이 세 권으로 완역 출판된 책인데요. 수천만 부 이상의 경이적인 판매를 기록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은 이 데일 카네기의 책들, 화술과 사업, 자기계발, 대인관계, 응용심리학을 적절히 활용한 이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이 데일 카네기의 명강연들을 책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관계의 핵심 비결, 사람을 다루는 기본적인 테크닉,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비결, 사람들의 호감을 얻는 방법, 스스로를 통제하는 법 등 사람이 살아가고 발전해가고 관계해가는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전하는 메시지와 이 사례들이 많은데요. 요점을 살펴보자면 먼저 인간관계론에서는 원만한 인간관계의 길로 안내하는 이제 현명한 조언자 정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현대사회 인간관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일상에서 대면하는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인간관계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여기서 저자는 가정과 사회를 아우르는 이 실제 사례들을 제시하고 독자가 직면할 이 다양한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법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나 또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먼 친척과의 관계도 상세히 다뤘고 역사에 기록된 대통령이나 수상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는 여러 정치적인 이해관계, 또 정치적인 관계와는 별도의 그들의 사적인 관계와 모습도 담고 있어서 역사적인 지식도 쌓을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이 걱정과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다음 주제, 자기관리론. 오지 않은 미래의 상황에 쓸데없는 걱정은 고문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하고 삶의 소중한 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이 지옥으로 안내하는 지름길이라고 하죠. 더욱 나쁜 점은 이 스트레스와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많은 걱정을 야기하게 되고 이후 계속 두려움과 불안에 악순환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또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와 전염도 빨리 되겠지요. 불필요한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 당신의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공대화론의 내용인데요. 일 잘하는 사람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전제를 좀 깔고 있는데요. 시대를 막론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사람들은 이 교육 정도나 사회적인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연단 앞에 서게 되거나 또는 대중 앞에서 무언가를 발표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서 아무래도 위축되거나 중압감에 몸이 굳는 긴장을 이제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목적을 정해 놓고 항해해야 이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듯이 대화의 이런 항해 지도를 미리 머릿속에 그려 놓아야 이 주제에 어긋나지 않는 성공 대화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이 주제의 내용이죠. 대화와 연설을 할 때 이 용기와 자신감을 갖는 방법, 유명 연사의 연설 준비 방법, 기억력 향상법, 그리고 자신을 향한 이 청중들을 항상 깨어있게 만드는 법, 성공적인 연설에서의 필수 요소, 좋은 연설의 비법, 말을 시작하는 방법, 장악하는 방법, 뭐 기타 이런 내용들을 여러 사례를 곁들여서 인상적이고 설득력 있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성공 대화론의 내용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신뢰하고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연마하는 자세, 나와 관계하고 있는 또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내 생애 최고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인식하는 이런 마음가짐, 그리고 타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지적이며 유머 있고 이 솔직한 대화의 기술을 제시하는 이 데일 카네기의 명저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우리네들 인간 본연의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데일 카네기의 책들은 일단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요. 그 주제를 설명하는 부분보다는 이 사례를 보거나 또는 직접 이 스스로의 마음과 대화하는 방식의 독서법이 더 어울리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꼭 한번 어, 필독을 권하는 바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일 잘하는 사람은 일하느라 이 자신의 업무 내용과 이 실적을 기록하는 데 소홀히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 말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아름답고 멋지게 포장을 하는지 미움의 감정을 넘어서 좀 '저 정도는 좀 참고해야 되지 않나.' 배우기까지는 안 해도 요런 생각도 많이 해 보는 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사례는 다르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또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꼭 뭐 어떤 실용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내 주위의 사람들과 보다 좀 다양하고 건전하고 또 밝게, 그리고 또 나에게 주목하는 그런 정도를 더 높이는 이런 방식의 대화법은 참고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그 자기 관리 또 대화, 타인과의 뭐 이런 내용들을 접하게 되면은 저는 생각나는 고사가 있는데요. 예 바로 삼국지의 그 오나라 때의 명장 여몽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역사에 관해 이야기하다 보면 이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이 삼국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위기는 영웅을 부른다고 했던가요? 혼란한 정세에 유난히 많은 명장 그리고 뛰어난 책사들이 등장을 했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함에도 이 각각의 캐릭터가 확실하며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계속되기에 그러하다 하겠습니다. 이 많은 영웅들 중에서도 유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촉한 정통론과 위나라를 정통으로 보는 이 정사삼국지, 이 두 종류를 이제 가장 우수하고 또 널리 알려졌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다양한 버전들을 가릴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그 찬양하고 흠모하는 영웅이 있으니 그가 바로 관우입니다. 무신으로 불린 이 전투머신 여포와 대등하게 싸웠고
당시 세상을 움직이는 양대 세력 중의 하나였던 이 하북의 원소, 이 그 휘하의 두 명장 알량과 문추를 단칼에 꺾었으며 이후 조조에게 극진하게 환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형인 유비의 소식이 알려지자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즉시 달려간 이 의리의 상징 관우. 아무래도 여러모로 부풀려지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점이 분명히 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러하기에 존재하기 힘든 멋진 캐릭터, 그래서 더욱 역사적으로 추앙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긴 하죠.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런 영웅에 준하는 이 관우의 목을 벤 오나라의 무장 여몽, 태생적으로 독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없는 좀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여몽은 뛰어난 능력의 장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오나라 최고의 장수 주유의 버금가는 명장이었다 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다 하겠습니다. 삼국지가 주로 유비의 총나라 위주로 쓰여졌기에 여러모로 이 각색되었음을 감안을 하면은요. 실제 이 주유와 제갈량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이 재능 있는 사람들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여러 문헌에서 보듯이 오나라 손권은 여몽을 이 주유와 또 한 명의 현자 노숙, 이런 사람들과 동급으로 대우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비교해보고 유추해보면 여몽은 결국 관우 등의 이 장군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당대의 명장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몽은 이 손권의 형 손책의 시대부터 오나라에 충성한 장군으로 조조가 대규모의 군대로 쳐들어왔던 이 적벽대전, 그리고 그 이후에 형주 전투 등 여러 전투에서 높은 승률을 자랑하는 우수한 인재였음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혁혁한 무군에도 불구하고 야전 출신의 장수다 보니 지적인 부분이라든가 이 교양적인 면은 좀 갖추지 못한 이 상태인 점이 아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군인 이 손권으로부터 여몽 장군은 학자가 될 필요까지는 없지만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을 정도의 학식은 쌓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라는 조언 겸 질책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 뭔가 깨달음을 얻은 여몽은 학문에 매진해서 유학자로서 성공할 정도로 높은 학문을 익히고 쌓았다고 합니다. 이에 관해서 한 예가 있는데요. 그 예전에 이 교양 없던 시절의 여몽만을 기억하던 이 노숙이 우연히 여몽에게 들러 한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평소 개인적인 호감이 이 강하다 못해서 약간은 좀 장난의 대상으로 많이 삼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몽을 놀리기 좋아했던 노숙은 학문에 관한 이런저런 어려운 질문을 던져보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장난스러운 기대와 다르게 이 줄곧 학문 성취의 즐거움에 빠져 있던 여몽이 이 무엇이든 막힘없이 대답하는 것을 본 노숙은 이 크게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발전과 성취를 이제 크게 칭찬을 하자 여몽은 선비는 3일만 떨어져 있어도 크게 성장해야 한다는 말을 남기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고사성어 괄목상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익주 지방 유장의 세력을 확보하면 형주를 손권에게 내어주겠다고 약속한 유비가 이 차일피일 약속을 지키지 않자 분노한 손권은 마침내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하여 당시 형주의 사령관으로 있던 이 관우와 여몽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관우를 단번에 타도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파악한 여몽은 초반에는 이 관우의 우호 세력인 양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 삼국지 전편에 걸쳐서 프라이드와 이 자부심의 상징, 이 관우로 묘사되고 있죠. 이를 잘 파악해서
관우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지략이 뛰어나고 매우 우수하여 차세대 주유라고 불리우는 어린 약관의 젊은 피 육손, 이 장군을 가짜로 자기 대신 오나라 책임자로 임명해서 관우를 방심하게 만듭니다. 육손을 나이 어린 이 하룻강아지로 생각한 관우는 오나라에 관한 걱정은 접어두고 위나라를 주로 공격하게 되는데요. 관우가 이 위나라와의 전투로 형주를 비운 사이에 여몽은 그 틈을 노려 비어있는 형주의 여러 성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위나라와의 전투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뒤이은 여몽에게 연달아 패하게 되어 관우는 결국 여몽에게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그 후에 약간의 좀 밀고 당기기가 있긴 하지만 결국 아쉽게도 관우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전략적으로 이 관우를 사로잡을 정도로 뛰어난 지략에 이 각종 전투에서 맨 앞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이 용감한 장수 여몽, 위아래로부터 고루 사랑받았던 맹장이자 덕을 갖춘 덕장이었다고 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몽 자신을 멍청하다고 비판하던 사람을 내가 학식이 없는 것이 사실인데 뭐 어찌하겠는가 하며 능력 하나만 보고 태수로 추천할 정도의 아량 넓은 대인배였습니다. 또한 장군으로서 자신의 경쟁자이기도 한 동료 장수 이 감령의 능력이 출중함을 이유로 그의 크고 작은 트러블을 모두 막아주었고, 이 외에도 국가에 도움이 되는 능력 있는 인사를 신분과 출신을 가리지 않고 적극 등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여유롭고 인자한 스타일이었으나 점령지에서 적국의 백성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고 행한 부하들의 노략진에는 엄벌을 내리는 등 이 중국 전역의 여명으로 인해서 이 군주인 손곤에 대한 찬양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훈련은 엄격히 하되 사비를 털어서라도 부하들의 살림살이를 돌봐주는 등 여성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강한 남자의 부드러운 모습을 갖춘 표본 여몽, 괄목상대라는 고사성어보다 오히려 더욱 큰 내용으로 표현해야 마땅한 큰 인재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에 다수의 연합 서클을 조직하고 뭐 좀 이끌어왔던 좀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가 아주 넓고 좀 다양한 편이었는데요. 좋은 건지 뭐 그렇지 않은 건지는 확실하지 잘 못하겠지만 이 학창 시절 기간에 더해서 이 사회 그 경력까지 더하면은 컨설팅했던 시절까지 합치면은 휴대폰에 저장된 그 이름이 수천 명 정도 되는 듯 하네요. 그러다 보니 이 많은 사람들의 이 과거와 현재를 알고 있고요. 그들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밟아온 이 커리어 히스토리, 그리고 덧붙여 약간이나마 그들의 미래까지 예상할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된 상황입니다. 얼마 전 일인데요. 그중 한 그룹의 이 정기적, 그러니까 뭐 동창회 성격 모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날 느끼고 생각하게 된 것이 많아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보통 1, 2년에 한 번 정도 열리는데요. 매번 참가하기는 어렵고 2년에 한 번 정도 참가하는 그런 성격의 모임이었습니다. 이 사회문화 토론 연합 동아리였는데요. 대학생 때부터 시작한 지가 한 20여 년이 넘고 모임 전체로는 한 30여 년 이상 되는 이런 연역을 보유한 뭐 나름 역사와 추억을 간직한 모임, 뭐 그런 수준이죠. 뭐 솔직히 이런 이야기는 좀 듣기 좋게 외부에다 하는 말이고요. 뭐 유명한 철학자나 사회과학자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은 학창 시절 뭐 미팅이나 여러 서클 모임 시에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많이 된다
하는 이런 선배들의 좀 꼬드김? 그런 신입생 시절 아무것도 모를 때 좀 덜컥 이런 가입한 면도 없잖아 있는 좀 연합 동아리였습니다. 어쩌면 정말 순수했던 학문적 모임보다는 이렇게 공부와 사회생활 양쪽에 걸쳐져 있던 이런 모임들이 이 더 끈끈하고 오래 지속이 되니 뭐 참 묘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모임은 좀 몇몇을 빼고는 대부분 고시 공부나 이 전문 자격증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았었는데요. 이 재학 중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거나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이 변호사로 재직 중인 하고 뭐 기타 좀 소위 공부 좀 잘한다 하는 좀 우등생들이 많았던 그런 서클이었습니다. 예전을 돌이켜 보면 좀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오래됐으니까요. 당시에 그 친구들은 뭐 적어도 공부나 좀 머리로 하는 뭐 그런 쪽으로는 좀 최상위 수준이다라고 서로들 그냥 얘기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최근 일이 바쁘다는 좀 핑계로 이 몇 년간 날짜를 좀 못 맞췄는데요. 참으로 오랜만에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간의 밀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이 서로 간의 근황을 이 물어보는 좀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반가운 시간도 잠시 좀 뭐 곧 좀 이상한 위화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대화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비슷한 뭐 먹고 사는 얘기들, 누가 어느 회사를 퇴사했다, 아파트를 사고 땅을 구매하고 빌라를 팔았다, 주식 채권에서 재미를 봤다, 이번에 어디 뭐 내부 정보를 입수했다, 뭐 하여튼 뭐 등등 아주 비즈니스적인 얘기들로만 가득했던 뭐 이런 것입니다. 이 거기에 더해 뭐 자녀가 국제 중학교를 뭐 갔니, 특목고에 떨어졌니 하는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즉 돈과 자녀 이 두 가지를 빼면 이 대화의 내용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 단연 돈에 관한 내용이 화두였습니다. 아니 뭐 그럼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들끼리 뭐 세계 평화나 뭐 정치, 사회에 관한 뭐 그런 이야기만 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한다면 뭐 그 또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좀 왠지 모를 아쉬움과 서글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느꼈습니다. 사법고시에 여러 번 도전했지만 결국 낙방했던 친구는 한 투자 회사를 거쳐서 이 부동산 전문 회사에 가게 됐는데, 지금 친구들에게 이 명함을 돌리면서 땅 투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땅이고 현금이 없어서 본인이 못 사는 것이 너무도 아쉽다는 그런 멘트를 덧붙이면서요. 회계사 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해서 현재는 회계펌의 이 파트너급으로 성장한 한 후배는 이 침을 튀겨가며 이 자신의 업무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일에 관한 내용이니 뭐 그나마 낫군 하는 찰나에 이 대화의 상대방들이 이 그룹사의 회계, 재무팀 이 실무 책임자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은행의 부지점장으로 승진했다는 한 선배는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를 한 다발 들고 와서는 이 카드를 출시하고 이 자기네 회사 상품기획팀장이 잘렸다 하는 아주 진부한 농담을 곁들이면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몇의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런 식이어서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느덧 제 앞에도 좋은 자리 나오면 자기에게 1순위로 연락해 달라, 아는 부자들 중에서 좀 여유 자금을 투자한다는 소리가 있으면 알려달라 하는 여러 지인들이 놓고 간 명함이 수북합니다. 왠지 모를 아쉬움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느낌이 오네요. 이 친구들과 저는 이 식어버린 라면 국물하고
과자 몇 봉지만 있으면 이 밤새 소주를 들이키면서 우리의 미래와 국가의 발전을 토론하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어설펐지만 그만큼 순수했었던 그 시절, 기성세대의 고루함과 완고함, 정치 사회의 각종 부조리를 혁파해야 한다고 목청 높였던 그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돈이 전부가 아니고 꿈과 이상을 펼쳐서 우리만의 유토피아를 만들자던 그때의 그 뜨겁고도 멋지던 빛나던 그랬던 나의 친구들은 대체 다 어디로 간 것인가? 이러한 말을 내뱉고 있는 저도 현재 인사팀 업무를 하고 있는 이런 동창과 친구, 선배들에게 우선적으로 시선이 가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니 참으로 민망합니다. 이후 지속된 개별적인 술자리에서도 본인들의 관련 분야를 제외하고는 세상 돌아가는 흐름에 좀 전무하다시피 무관심하고요. 배경 지식을 보유하지 못한 그들이 왠지 모르게 전혀 빛나 보이지가 않습니다. 특성상 지금까지 각 분야의 최상위 업무 실력자들, 그런 사람들과 업무를 했었던 저는 과연 이 사람들이 현재의 직장을 퇴사한 뒤에도 그러한 인재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내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안타까움과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찰나, 친구들 중 한 명이 제게 술잔을 건네 상념에서 깨어났습니다. 누구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나보다 연배가 많이 젊어 보이기에 후배인가 싶어서 통성명을 했더니 너털 웃음을 짓습니다. 아, 이제야 기억나는군요. 항상 모임 때 조용하고 눈에 잘 안 띄어서 솔직히 존재감이 별로 없던 친구였습니다. 군대를 장교로 가서 시기적으로 현역으로 갔던 저와 기간이 안 맞아 친하게 지낼 그런 기회가 많이 없기도 했었죠. 당시 각종 모임 및 발표에서 사실 다른 친구들에 비해 많이 좀 떨어지는 내용을 내놓아서 좀 눈총을 받기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랬던 그 친구가 지금은 무역회사 대표이고 모 대학의 겸임 교수로 재직한다는 사실에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히스토리를 들어보니 당시 집안의 생계를 어느 정도 책임져야 했던 개인 사정이 있어서 학창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4개나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간에 쫓겨서 이런 모임 준비를 많이 못했던 게 사실이고,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학교 공부나 이런 기타 면에서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아 고민이 많았던 시기라고 하네요. 이 도중에 휴학하면은 졸업도 못할 것 같아서 군대도 장교로 갔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하루에 4시간 이상 공부하는 것을 하루도 빼먹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현재는 연봉으로 수억 원대의 소득을 올리게 되어서 생활이 안정되었고, 겸임이긴 하지만 교수로서 후학을 지도하는 데에도 큰 보람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신이 교수로 있는 학생들이 창립한 벤처에도 투자를 하여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학생들과 소주나 한잔 하면 된다는 친구는 그러고 보니 좀 피곤하고 지쳐 보이는 모임 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대여섯 살 정도는 어려 보이는 외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총기 있는 눈빛, 어릴 적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무언가의 빛남을 이 친구는 아직 가지고 있는 듯 하네요. 어릴 적의 밝음, 빛나던 모습, 이런 부분들을 잃었을지 모르는 그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 친구의 젊음은 더욱 눈에 띄어 보였고요. 항상 노력하고 미래를 위해 큰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정진했던 이 친구. 다른 이들이 현실에 쫓겨서 세속적이 되고 그 스마트함을 잃어갈 때 홀로 발전하고 빛났던 그는
단연 이 모임의 시리우스였습니다. 선비는 3일이 지나면 달라져 있어야 한다는 여몽 장군의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공부하고 기량의 연말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함은 우리네 삶의 진리가 아닐런지요. 어제 융성했던 기업이 오늘 사라지고 오늘의 벤처 기업이 내일의 글로벌 리더가 되는 오늘날, 살아가는 데 쫓겨서 노력하지 않고 그 기량이 정체되어 지닌 바 빛을 잃게 된다면 우리에게 다가올 결과가 밝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괄목상대, 2000년 전의 명장 여몽이 전해주는 삶의 철학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